안녕하세요. 학교문제해결센터 교육히어로의 이지연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작년 3월에 학부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학부모님들, 당사자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장 크게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마 긴급 조치일까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신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답변이 있습니다. 네. 긴급조치도 뭐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학폭 관련 학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거쳐야 하는 그 조사관 제도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조사관 조사, 이것만은 알고 가자 단 5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관 조사 보고서가 그 학폭 사안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사관 조사 대응에도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크게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폭 심의 함석 안내문의 사안 개요에 포함되는 기초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사용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또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번 회에서도 그 사안 개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안 개요를 정하는 기초 자료라고 하시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것이고요. 조사관 조사 시에 꼭 준비한 5가지 중 첫 번째, 이미 작성했던 확인서를 숙지해서 보충해라 입니다.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서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진술의 일관성은 학폭 심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조사관 또한 이미 작성했던 학생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확인서에서 어떻게 자신이 진술했는지 확인해보고 이에 반하지 않는, 보충하는 내용으로 조사관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학폭 판단 요소 7가지를 고려하여 답하라 인데요. 네, 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사관은 최종적으로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폭 판단 요소, 그러니까 학폭 심의에 있어서 처분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이 판단 요소에 대해서 조사관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기술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학폭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라면 이 판단 요소인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을 좀 강조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해 학생이라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격 학생 및 진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조사관에게 미리 진술하라입니다. 네, 조사관 보고서에는 목격 학생의 존재, 또 진술 여부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격자 진술 내용을 살펴보고 학폭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실관계 입증 여부 및 신빙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나 또 진술 내용이 있다면 조사관 조사 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조사 후에 기록하라입니다. 네, 조사관이 계속 묻는 질문은 이 사건에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학폭심의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겠죠. 특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거나 아니면 서로 상반된 내용을 하고 진술하고 있다면 또 조사관이 더욱더 집요하게 밀도 있게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관의 질문에 힌트를 얻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조사관과의 질문 내용 또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해 뒀다가 조사가 끝난 후에 직후에 바로 기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조사관 면담에 참여하라입니다. 네, 조사관 면담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조사관 조사 시에 입회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교육지원청마다 조사관 조사 시에 변호사 입회를 허가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일관된 방침이 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입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조사 후에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사관 면담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관 면담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나 궁금한 것을 또 미리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사 분위기 및 조사관이 사건에 대해 갖는 인상, 생각, 느낌,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뭐 조사관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조사관 면담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같이 면담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알게 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음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실제 조사관 면담에 참여해 보셨죠? 네, 보호자님과 함께 학부모님과 함께 면담에 참여했었는데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서 같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조사관님도 충실히 면담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갖는 뭐 인상,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위기에 조사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서요. 심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조사관에게 당부하거나 또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요. 때문에 조사관 조사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조사관 면담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관 조사 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사관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신고로 신고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요. 오늘 컨텐츠는 매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하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SL 학교분쟁해결센터 교육히어로 이지연, 홍민정이었습니다. 안녕!